자, 이번에는 코로나19 국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사흘간 유럽발 입국 9명이 확진됐습니다. 외국에서 유입 초비상이다. 이제는 밖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분에 대한 걱정이 있어요.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 중에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럽발 확진자 모두 28명, 중국발 확진자보다 12명이나 많다. 유럽이 지금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요. 그리고 미국을 방문한 뒤 확진된 환자가 4명입니다. 뉴욕 이런 데를 들렸다 오셨는데 확진이 됐어요. 중동 방문 뒤 감염된 사례도 나온다. 지금 보면 유럽, 미국, 중동 이런 곳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 분들 많이 오가고 계시는 장소들인데요. 그래서 지금 외국 유입이 초비상이다. 지금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미국도 지금 비상입니다. 다급해진 트럼프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얼마 전까지도 통제하고 있다. 괜찮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야 이제 현실 파악이 된 거예요. 10명 이상 모이지 말라. 근데 이게 가능한 건지 또 모르겠어요. 10명 이상 모여서 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국인 가이드라인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했는데 코로나 7월에서 8월까지 언급. 이 바람에 또 경제가 한번 출렁했거든요.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요. 그리고 여기 8,500억 달러 부양책 의회에 승인 요청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8,500억 달러는요. 우리 돈으로 1,000조가 넘어갑니다. 1,000조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00조 좀 더 되잖아요. 2배가 넘습니다. 그 돈에. 엄청난 금액을 쓰겠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우리 방역당국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묶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대응하고 최근 국내 입국자 가운데 유증상자와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3월 19일 목요일 0시부터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 내외국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특별 입국 절차를 확대하여 실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발열 여부를 체크하고 건강상태 질문서에 근거한 검역 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할 경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됩니다. Avoid gathering in groups of more than 10 people. Avoid discretionary travel. And avoid eating and drinking at bars, restaurants, and public food courts. 박기석 교수님. 네. 이제는 해외 유입, 새로운 걱정이 생긴 겁니다, 지금요. 실제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네. 우선 이제 이 두 가지 지금 예. 우리가 1월 20일 날 그 코로나 처음 국내에 들어온 다음에 지금 예. 이제 패턴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예. 제가 두 가지 패턴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는 예. 국내 상황에서 예. 대구와 신천지에서 이른바 큰 에픽센터라고 하는데 예. 큰 폭발, 바이러스 폭발이 일어났던 예. 게 집단 감염이 발생한 네, 거죠. 잠잠에 들고 오. 지금 이제 서울, 수도권, 예. 외부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오.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조심을 해야 되고요. 예. 정부도 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좀 나왔던 신문에서 나왔던 아시아 지역,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예. 이른바 뭐 한국 아시아 사람 혐오 현상까지 나타나게 했던 그게 이제 수그러들고 유럽, 예. 미국,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프리카까지 가는 이쪽 패턴이 지금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에서의 걱정은 예. 대구는 잠잠해졌지만 예. 수도권이 굉장히 지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긴장을 하고 있죠. 예, 아시아권이 잠잠해졌지만 해외에서도 유럽, 미국, 조금 있으면 아프리카에서 유입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투 트랙으로 굉장히 조심을 해야 예. 되고 그런 측면에서 걱정이 많이 된다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저 대구 쪽은 어느 정도 좀 잠잠하고 사가들었지만 수도권 쪽에서 소규모로 아까 집단 감염이 나타나는 부분이 걱정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라 밖으로 눈을 돌리면 중국이나 아시아 쪽은 조금 전체적으로 내려가고 있지만 유럽과 미국이 좀 심상치 않게 가고 있다. 유럽은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이미 큰 일이 터졌습니다. 유럽은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부분인데 우리는 또 외국에서 유입, 요거에 또 굉장히 긴장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설명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도 좀 전해드렸는데
수도권에서 일고 있는 소규모 집단 감염 관련해서 성남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그 관련 내용이 또 있습니다. 보시죠. 많은 분들이 어제부터 그리고 그제부터 이 소식을 보고 많이 좀 한탄들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그분 그거 왜 그랬을까? 소금물, 분무기에 소금을 뿌렸잖아요. 이 소금물을 뿌린 사람은 목사 부인으로 확인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진 55명으로 늘었다. 여기 보면 이제 은혜강 교회 역학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밝혀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걸 누가 이렇게 뿌리는 걸 한 건가 하는데 이렇게 좀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예방수칙 안 지킨 교회 137곳에 대해서 경기도가 강제로 이거는 집회 열면 안 된다. 그리고 당신들은 규칙을 안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집회 열면 안 된다. 금지하겠다. 물론 규칙을 잘 지키는 곳은 그 규칙을 지키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 안 지킨 곳이라고 판단된 거는 이런 또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자, 이 상황이요. 이 상황. 요거 박기수 교수님. 네. 이거 확인이 된 거예요, 지금. 네, 네. 물론 이 코로나19 확진이 분무기에 소금물을 뿌린 부분부터 시작이 되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금 방역당국이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선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저기서 이제 지금 패턴이 예. 우리 신천지에서 일어났던 거, 그다음에 콜센터에서 일어났던 거, 저거와 유사한 게 딱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린 첫 번째는 그 소금물을 뿌리신 저분이 아마 이제 선의를 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겠죠. 이제 사실 통상적인, 예방이 된다고 예방 믿었으니까 차원에서 소금물 했겠죠. 어렸을 때 그런 예. 건 뭐 차치하고라도 이 소금물을 저 안에 있는 분들 중에는 확진자가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분무기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뿌리다 보니까 안에 분말이나 침 같은 게 오히려 밖으로 에어로졸 현상으로서 나오게 오히려 의도와 달리 안 좋은 효과가 있었고 또 자세히 보시면 알지만 예. 저 분무기가 입에 접촉을 거의 하는 것 같습니다. 손과 분무기가 접촉을 했을 네. 것 같은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 그렇고요. 그래서 예. 저 분무기가 또 다른 사람 입에 들어가는 효과. 그래서 에어로졸 현상뿐만 아니라 저 분무기로 이렇게 침이 예. 옮겨 다니는 나쁘게 좀 된 상황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예배를 보는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작고요. 음. 저 교회의 특성인지 모르겠으나 3, 4층 공간에서 평소에도 뭐 가서 점심도 드시고 뭐 예. 이런 거를 했다고 그래요.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른 이 긴밀한 접촉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예. 저렇게 된 것 같고 참고로 뭐 이미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만 소금물로 인해서 바이러스를 죽이지는 못하는 상황은 충분히 이제 아셨을 거니까. 지금 이 부분은요, 사실 아까 저희가 키워드를 소개할 때 전해드렸는데, 인포데믹.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가 오히려 이를 키우는 상황이 됐다. 지금 이런 사례로 좀 꼽힐 것 같거든요. 지금 이 사례는요. 다음 기사는요, 인포데믹과 관련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마늘과 카레를 먹으면 예방이 된다. 아니, 몸에는 좋을 겁니다. 마늘과 카레 뭐 다 좋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예방을 한다. 코로나 뺨치는 인포데믹이다. 여기 보면 여기 일단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는데 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별의별 인포데믹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소금이 바이러스 파괴, 동영상 등 온라인을 타고 비과학적 정보가 번지면서 소금물을 뿌리고 안티프라민을 바른다. 이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나 봅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요, 소독 알코올을 먹고 44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알코올을 마셨다고 합니다. 전문가들, 정보를 불신하고 위기감이 커지면서 비롯된 거다. 불안 잠재울 맞춤형 정보가 꼭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잘못된 정보와 진실. 여기 보면 알코올, 소금, 은 마시면 바이러스 소독. 은도 있습니다. 은. 그러나 소금물, 은 등은 효과가 없음. 그리고 알코올은요, 소독제로 쓰는 겁니다. 마늘, 카레 먹으면 예방 효과 있음. 음식의 예방 효과 없답니다.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전자레인지로 물건을 소독 가능하다. 소독제 묻혀 문지르는 방식은 그나마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자레인지 돈다고 뭐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다. 코로나19 걸리면 영구 폐손상이 온다. 여기 보시죠. 이런 얘기도 많이 돌죠.
그러나 대부분 일시적 손상이다. 메르스 등에 비해 후유증이 적은 편이다. 요 얘기요. 박규석 교수님 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이 폐 손상 얘기 참 많더군요. 예, 우선 이제 폐 손상이 예. 호흡기 질환을 통해서 예. 아주 강력한 때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예. 지금 메르스 얘기했지만 메르스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부분 기저 질환이 있어서 예.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이제 호흡기를 통해서 폐까지 공격을 해서 돌아가시게 한 경우도 있는데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1,000명 중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80% 정도는 경증이고요. 예.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5%가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고 그 중에서 이제 1%가 지금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8,000명이 예. 넘으시지 않습니까? 돌아가신 분이 80명이 넘기 때문에 1%가 예. 돌아가신데 1% 정도 돌아가실 정도로 폐의 손상이 강력했으면 그분이 이제 살아 계시면 쉽게 얘기하면 손상이 있을 수 있지만 예. 나머지 일반인들은 걸렸다고 해도 폐 손상이라 그런 걸 그러니까 걱정하시죠. 중증일 경우나 좀 걱정할 부분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매우 중증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아. 이건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폐를 공격을 하게 되면 중증으로 가면 어디든지 손상, 우리 상처 남듯이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전자레인지 관련된 부분 좀 하나 다시 좀 보여주세요. 그것도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전자레인지로 물건 소독하는 거 아닙니다. 차라리 소독약으로 이렇게 물건을 닦으시는 게 더 효과적이지 이거 아니랍니다. 괜히 여기다가 엉뚱한 거 놓고 돌리시면 안 됩니다. 지금. 다 탑니다. 그렇죠. 오히려 탑니다. 다 얼마 탑니다. 전에 네. 돈을 놓고 돌리다가 다 타신 분들이 돈도 있었습니다. 타고 지금요. 핸드폰도 타고 다 탑니다. 예, 이건 아니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은갑 실장님. 근데 사람들이 참 불안하니까 이런 걸 믿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죠. 사실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예. 크죠. 특히 뭐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가짜 형태로 돌아다니는 뉴스도 큰 문제, 마치 그 사실인 것처럼.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뭐 앞서 기사에서는 정부의 어떤 맞춤형 정보 제공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또 전문가와 정보를 사실 이 상황에서는 믿어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또 전문가의 말 한마디는 더욱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정한 한 부분을 또 언론에서 너무 부각시키면서 불안을 뭐 부채질하는 이런 것들도 예. 좀 자제를 해야 될 것이고, 예. 전문가의 말의 무게는 그만큼 더 신중해야 될 것이고 예. 또 우리 국민들은 또 그 전문가나 정부의 의견들을 또 믿는 예. 그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앞서 그 어떤 교회 여전히 이제 집단적으로 밀폐된 예. 공간에서의 움직임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기대보다는 예. 여전히 좀 더 강한 행정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경기도가 좀 강한 행정력을 발동했죠. 그렇습니다. 그 어떤 비정상적인 행태 지난번 예. 신천지에서도 봤습니다만 그것을 그냥 그들의 어떤 신뢰 속에서 지켜보기에는 지금 상황이 너무 그 상당히 위기 상황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예. 좀 더 강한 행정력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특히 이 문제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범람에 예.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 기능이라든가 여러 국구 공간에서 좀 더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이 국민 어떤 혼란과 예. 불안감을 부채질하는 이런 행태들을 좀 줄이는 노력 이것도 같이 예. 병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최영호 의원님. 이런 가짜 정보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병에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그거 있으면 그냥 그거 뭐 쓰면 이런 얘기 되죠. 없죠. 증시가 롤러코스터 타는 것도 만약에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는 순간 예. 그거는 평편한 이제 길로 바뀔 수 그러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떤 며칠 전에 기사에서 이런 내용들이 소개가 됐어요. 돈으로는 바이러스를 못 잡는다.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치료제 나오는 예. 순간이 모든 경제적 그다음에 이런 예. 전염병적인 이런 부분들이 예. 변곡점을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예. 아주 우리 이 과학자들이랑 의사 선생님들 지금 노력을 좀 더 촉구를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소개는 아까 백신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약간 뭐 혈액형 얘기도 오늘 또 나온 기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될까? 뭐 진가민가 하긴 하지만 이런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국 우한대 병원 연구팀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확진자가 워낙 많았으니까 여러 가지 연구를 했겠죠. 중국 확진자 2,000명 혈액형을 조사해 보니 A형이 O형보다 감염에 더 취약하더라. 뭐 이런 어떤 통계 결과겠죠. 이런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혈액형에 따라서 좀 다르다는 거예요. 내용 보면 여기 있습니다. 환자 2,000명 이상의 혈액형을 패턴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혈액형에 따라서 여기 보시죠. 일단 이 부분 좀 잡아주세요.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경우도 뭐 조사를 하고 했는데 보니까 A형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O형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망자 경우에도. 그러니까 감염이 혈액형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뭐 이런 건데 여기 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문가들의 어떤 생각인데요. 혈액형은 적혈구 표면에 있는 항원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런데 항원은 면역 반응을 유발한다. 이 같은 특징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일단 뭐가 증명된 건 아니에요. 추정을 하는 겁니다. 추정을. 박기조 교수님, 이거 네.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까요? 우선 뭐 예. 연구라고 했는데 중국에서 저런 연구 나오는 거 보면 아직 그 공식적인 예. 우리가 이제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 예. 다른 전문가들의 뭐랄까요? 평가를 아직 안 받은 거 같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거를 뭐 제가 문제점을 지적한다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혈액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A형이 34%, B형이 27%, O형이 28%, 예. AB형이 11% 이래요. 그러니까 A형이 뭐 많네요. A형이 주로 압도적으로 예. 많고요. 그래서 그 혈액형의 분포가 예. 기본적으로 동일한 사항이 일단 아닙니다. A, B, C, D형.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다르다. 숫자 자체가. 그리고 나라마다도 예. 또 다른 걸로 나오고요. 그래서 지금 저 숫자 그 206명 사망한 거를 A형 85, O형 50이라고 해서 예. 저게 과연 유의미한 건지를 우선 그러니까 보기가 사망자도 한 200여 명 했고요. 그리고 확진자, 이제 환자 한 2,000명도 또 분석을 했으니까 아마 두 가지가 섞여 있는 내용 같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예. A형 85, O형 55에서 63%나 더 많다고 그랬는데 저걸 63%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미가 좀 적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전문가도 써 있습니다만 예. 이 인구 분포상에서 중국 인구가 16억인데 저 사망자 206명 갖고 혈액형이 취약하다 많다. 물론 2,000명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거는 조금 지금 여기 내용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혈액형 하나로 저렇게 보기는 왜냐하면 저거는 실제로 돌아가신 분의 숫자가 어떻게 조합되느냐에 예. 따라서 우리나라 혈액형도 아마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좀 단순하게 그러니까 저걸로 과연 추정하기는 좀 어려울 혈액형으로 것 어떤 같습니다. 이런 거를 분류하는 게 유의미한가 아직은 모릅니다. 일단 이런 조사가 있었다 정도로만 좀 알아두시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에 하도 이제 코로나19가 큰 주목을 받으니까 이런 연구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전해지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는요, 백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법은 오직 백신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불안을 달랠 수도 있는 것도 백신이고요. 흔들리는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도 역시 백신뿐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이게 나오면 해결이 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달려들었다. 보시죠. 미국 제약사 사람 상대 첫 임상시험에 돌입했습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이르면 1년 내 상용화.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맥이 빠지는 거예요. 1년 더 걸린다고 이거에 맥이 빠지는 겁니다. 어떻게 빨리 좀 안 됩니까? 근데 뭐 지금 임상시험도 가능한 평소보다는 더 빨리 간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일부에선 동물 실험이 빠져 안정성 우려된다. 그리고 치료제 임상도 50건 넘게 진행 중이다. 백신과 치료제 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불붙는 치료제 백신 개발 경쟁 각국 진행 임상시험 70건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일까요? 치료제 이르면 4, 5월 효과가 확인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약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뭔가 이게 약효가 있다라는 게 확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뭔가 진행 중이니까요. 백신은 빨라도 내년 가을쯤 결실. 여기는 더 비관적으로 시간이 기네요. 국내에서도 지금 백신 경쟁 가세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박기조 교수님. 네. 이거와 관련해서 오늘 보도된 내용 중에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항체를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 항체가 확인이 되면 백신 치료제 이쪽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건 또 어느 정도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원숭이 실험은 좀 다른 내용 같고요. 예. 그 이제 원숭이에서 항체 발견됐다는 거는 예. 원숭이한테 일부러 그 원숭이 4마리를 기사를 봤더니 예. 바이러스를 일부러 주입을 그렇죠. 시켜서 실험을 한 거죠. 항체를 형성이 된 건데 그건 뭐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항체가 형성되니까
당연한 거고요. 근데 그 항체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근데 그 항체는 지금 우리 일반 지금에서도 항체가 있기 때문에 예. 그 항체가 특별히 다른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실험에서 주요 원인은 뭐냐면 예. 항체가 형성이 된 원숭이에게 다시 바이러스를 한 번 더 주입을 시켰더니 예. 재감염되지는 않더라. 그러하므로 백신을 만들어도 예. 백신의 효과성이 있을 수 있다. 그게 이제 결론이고요. 그걸 확인을 한 거네요. 그러면. 네네네.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경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백신을 놔도 1년 이상 쓰지를 못하거든요. 다음에 돌아오면 또 저희가 백신 또 맞잖아요. 예, 그런 거하고는 좀 한번 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치료로 회복이 되면 항체가 있기 때문에 또 감염되는 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백신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예, 확인했다는 있을 수 거네요. 있다. 단기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뭐 2, 3년 뒤는 아니었으니까요. 예. 그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예. 또 백신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사실 사스 때는 만든다고 하다가 사스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안 예.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예. 사스 때는 전 세계적으로 8,000명 정도가 걸리셔서 한 800명 정도만 돌아가고 그냥 끝나버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달라서 예. WHO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많이 불붙어서 아마도 뭐 1년 6개월 굉장히 빠른 거거든요. 통상적인 거하고. 그래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아까 고모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우리가 걱정하는 게 예. 치료제가 없다, 백신이 없다 그런 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도 치료제가 거기에 맞는 딱 이런 스페셜 트리트먼트는 없지만 예. 지금도 현재로 다른 데서 쓰던 거 람데시비르라고 해서 에볼라 치료제, 예. 칼레트라고 해서 기존에도 또 말라리아 치료제 그러니까 클로르킨이라고 해서 예. 다른 데 쓰던 게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위중하신 분들이 예. 덜 돌아가시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치료제가 없다 이렇게 걱정하시지는 말고 건강을 유지하시는 게 지금 더 절실한 건 백신이군요.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 백신만 그러니까 해법은 오직 백신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의 생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관련해서 뭐 다양한 얘기 다뤄봤는데요.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